잘 지내셨어요? 그 이번 달은 또 뭐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뭐 하면 뭐 그리고 5월 달이 뭐 여러모로 많이 바쁘시죠, 그죠?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행 호흡 수행이나 뭐 이런 이제 수행을 할 때 특히 이제 삼매에 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경안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이제 경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삼매에 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희열과 행복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죠, 그죠?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희열이 있고 그 희열과 행복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숨에만 잘 머물러 있게 해서 이제 삼매에 드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근데 그 희열과 이제 행복은 사실 약간 속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어주는 뭐 어떻게 보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경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 그러니까 희열이 하는 역할하고 그 희열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경안과 소위 말해 삼매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수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데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겠죠. 제가 옛날에 이제 수행할 때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번뇌를 버리는 방법, 장애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를 배웠다고 치면 그 지혜를 배웠는데 왜 이제 내가 번뇌가 없어지지 않나, 장애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혜가 진짜 지혜가 되면은 그게 바로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칠각지에서도 택법각지가 있으면 그게 바로 뭐로 이어집니까? 정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게 바른 정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나한테 일어나는 장애 중에 탐욕이나 성냄을 알아차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버리는 쪽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이루어지고 정진이 이루어지고 그 정진의 결과로서 이제 그 장애가 버려지면 그때 뭐가 생겨요? 예, 희열이 먼저 생깁니다. 희열. 우리가 보통 삐띠라고 하죠. 이 희열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와 정진과 희열 이건 하나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작용하면 정진력이 생기고 정진이 생기면 그게 장애가 버려지면서 바로 희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희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정진을 함으로써 오는 보상 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 세속에서 뭡니까 도파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희열하고 도파민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 희열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마음에 뭔가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수행을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좀 의욕 그리고 동기부여 그거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택법각지하고 정진각지, 희열각지 요 세 가지가 이제 하나의 그룹인데 이거를 뭐 굳이 표현하자면 지혜 그룹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혜가 작용하면서 그 장애가 버려지고 그 버려지면서 일어나는 이제 기쁨, 희열 이까지가 하나의 그건데 이건 굉장히 능동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세속에서도 뭔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뭔가를 할 때는 되게 에너지를 쓰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장애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막 저항이 많은 비포장길을 갈 때는 우리가
거기 가는 길에서 이제 차가 가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간다 치면 가다가 돌뿌리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걸리다 보면 안 넘어지기 위해서 되게 이제 신경을 써서 그죠? 정신 차리고 가야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 돌뿌리 걸려서. 그런 것처럼 이 지혜를 써서 그런 이제 장애에 걸리지 않으면서 잘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장애가 일어나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다시 이제 갈 길을 가는 이런 거로 인해서 오는 기쁨, 이게 일종의 희열인 거죠. 그래서 희열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희열이 생기면 우리 마음을 좀 활기차게 해준다 이런 말 하거든요. 좀 이렇게 활력 있게 해줘서 수행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돌뿌리가 많이 이렇게 걸려 있고 이런 걸 이제 쓰러지지 않고 잘 조절해서 그 길을 건너 어느 정도 이제 그 비포장길을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그 평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이 거친 게 좀 걷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장애를 버리기 위해 할 때는 약간의 긴장감이나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진하는 것 자체가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거쳐요. 희열이 일어났다는 건 이제 장애가 좀 놓아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좀 거치고 나면 이제는 좀 우리가 그전에는 몸과 마음의 긴장이 되다가 이게 이제 조금씩 벌어지게 되면 뭐가 되면 이제 이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막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몸도 약간 진정되고 마음도 좀 가라앉으면서 좀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이런 상태가 바로 경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빨리어로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앞에서 말한 이제 택법각지, 정지각, 희열각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번뇌를 대적하면서 이 번뇌를 이제 장애를 내려놓기 위해서 계속 뭔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것이 버려졌을 때 오는 기쁨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버려져서 장애의 저항도 좀 거의 없어지고 좀 이렇게 거슬리는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이 좀 어떻게 됩니까? 되게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 게 일종의 이제 경안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경안이 돼야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가라앉으면서, 요 세속말로 하면 있잖아요. 택정이는 좀 그래도 교감신경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쪽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경안부터는 부교감신경이 좀 안정적인 상태로 가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경안이 생겨야 삼매도 생기고, 삼매가 있으면 평온이 이어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정평이라고 하는 경안, 삼매, 평온이라고 하는 게 또 이게 삼매 그룹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거죠. 그 전에는 택법각지, 정지각, 희열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긴장하면서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단계였다면,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단계가 경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경안은 이제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빠사디라고 해요. 빠사디. 이거의 뜻이 뭐냐 하면, 빠라는 말은 되게 철저히, 완전히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쌈버라고 하는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말, 이거는 가라앉다, 뭐 고요해지다, 진정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띠라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추상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가라앉았다, 완전히 고요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초기불전에서는 이걸 편안함으로 번역을 하긴 하는데, 편안함도 맞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맞는데, 좀 더 원어의 뜻에 가깝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라앉고 고요해진다, 마음이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는다, 고요해진다, 이런 쪽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지혜가 막 작용할 땐 그래도 우리 의식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좀 더 이제 적극적인 능동적인 어떤 마음 상태라면 그런 걸로 인해서 장애가 좀 가라앉고 나면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좀 쉬어지는 그런 단계죠. 진정되는 단계. 그게 바로 이제 경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빠사디라는 이 표현이 그 완전히 가라앉는다, 철저히 고해진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중국에서는 뭐로 번역을 했느냐면 경자가 가벼울 경자거든요.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게 이제 우리가 장애로부터 눌려 있잖아요. 그죠? 장애가 있을 때는 장애의 어떤 저항을 받고 장애에 눌려 있다가 그게 버려지면서 마음이 가벼워진다.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다 내려놓은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가벼울 경자를 썼고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짐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걸 안으로 번역한 거죠. 편안할 안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경안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이제 번역을 하자면 고요해진 고요함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영어 번역은 tranquility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는다 이런 뜻이고 그게 뭐 다른 용어도 있지만 하여튼에 그 기본적으로 이 경안이라는 단어 이건 빠사디의 번역인데 중국에서는 경안 가벼워지고 편안해 몸과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면서 편안해진다 이런 뜻으로도 쓰고 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요함 또는 편안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고요함이 좀 더 이제 그 수행의 그거에서 좀 더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고요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기존과 다르게 이 경안이 생길 때 제일 주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완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뭔가 좀 긴장이 돼 있다가 그죠? 몸과 마음이 좀 긴장돼 있다가 뭐 속된 말로 릴렉스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착 풀리면서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장애를 막 버리고 그 거친 비포장 도로를 갈 때는 뭔가 우리가 약간은 너무 과도한 긴장은 아니라도 약간 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걸리고 이제 평지, 그러니까 자전거를 처음에 밟을 때는 막 이렇게 밟으면서 안 넘어지기 위해서 페달을 밟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좀 평지를 가고 이럴 때는 페달을 크게 안 밟고 노력하는 방향이 약간씩 달라지는 거죠. 앞에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안부터는 좀 우리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해지고 쉬어지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경안이 생길 때 대체로 드러나는 몸의 변화가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수행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앉아 있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죠? 몸이 보통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몸에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 새털처럼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하나도 몸이 무겁게 안 느껴지고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 이런 것도 이제 경안의 한 형태고 또 숨도 되게 자연스럽게 쉬어집니다. 경안이 생기면.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호흡도 좀 이렇게 뭐 어떨 때는 거칠다가 어떨 때는 막 또 편안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어느 정도 마음의 경안이 생기면 이제 숨이 되게 리드미컬하게 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탁탁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몸의 긴장도 뭐 앉아 있는 게 몸이 찌부둥하거나 이런데 몸의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몸이 앉아 있는 자세가 되게 편안해지는 거 이런 게 다 그 어떤 경안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수행하다 보면 왜 몸이 따뜻해지냐? 열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있잖아요. 이제 경환이 생기면 이 과학적으로도 이게 심박수가 좀 떨어지고 혈압도 약간 떨어지고 그 말초신경이 확장된다 그래요. 그래서 몸이 좀 이렇게 따뜻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수행을 해보면 실제 몸이 약간 따뜻해지는 걸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그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알 텐데 그 혈압 재기 전에 호흡 수행 좀 하고 혈압 재면 혈압이 떨어져요. 실제로 떨어져요. 이게 혈압이 좀 높은 것 같을 때 막 이렇게 뭐랄까 밖에서 급히 왔다거나 좀 그럴 때 조용히 앉아서 한 5분만 호흡 수행하고 나서 재면 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런 게 다 이제 일종의 그 몸에서 경환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거고 제일 이제 제일 수행에서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이 가벼워지면서 오히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앉아 있으면 좀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런 게 경환의 대표적인 어떤 현상이다. 우리 이거는 그런 거 비슷해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운동하러 갈 때는 진짜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가서 운동을 하고 나서 이래 보면은 몸이 착 풀리면서 막 기분 좋아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수행도 이제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장애가 가라앉으면 그때부터는 몸이 쫙 풀리면서 굉장히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이게 이제 경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으로 보면은 희열은 약간 그 거친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수타에도 보면은 이제 수행의 단계에서 5단계가 희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6단계가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초반에 보통 희열이 먼저 드러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근데 이 희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나면 희열이 나타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장애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할 때 초반에 그럴 때 그러고 장애가 충분히 가라앉은 상태가 쭉 이어지면 그때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경안으로 가고 경안 다음에 행복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안이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된 마음 상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까 이제 제가 희열은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주로 한다면 이제 경안 쪽으로 가면 세로토닌 위주로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심리적으로도 긴장이 풀어지는 편안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풀어지면 이게 잠잘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해태온침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긴장이 풀어지긴 하는데 몸도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도 긴장이 풀어지는데 이게 그냥 축 늘어지는 거면 해태온침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기타 줄이 있는데 그 줄이 이렇게 완전히 늘어진 상태 이게 해태온침이에요. 근데 줄은 적절히 이제 팽팽하게 있으면서 어떤 동요 없는 상태.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서 또렷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긴장이 풀어지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이 경안의 상태다. 그런 거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완이 되는 것만으로만 이해하면 잘못하면 해태온침하고 혼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완이 되긴 하지만 뭔가 마음이 쭉 풀리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주된 현상인데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이제 호흡 수행을 한다 그러면 호흡의 방편을 숨을 놓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또렷함은 있으면서 그렇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안이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다가 호흡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 호흡의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날파리가 끼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조용히 포행을 하고 싶은데 자꾸 날파리가 와서 귀찮게 해. 그런 것처럼 앉아서 호흡 수행을 조용히 하고 싶은데 자꾸 이 생각이 끼어들어요. 욕망이나 성냄이나 막 이런 해태온침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장애들이 일어나서 계속 날파리처럼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버리기 위해서
계속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이 과정이 택정희의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놓아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 방해 요소가 없이 고요히 이제 길을 걸어가는 그럴 때가 됐을 때 일단 이제 이런 자극들이 줄어드니까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게 줄어드니까 심리적으로 이완이 되고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몸도 이완되고 마음도 이완되는데 그러다 보면 현재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만족스러워집니다. 만족해지는 거죠. 불편하지가 않고. 그러면서 이 만족감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숨을 알아차리는 이 시간이 일단 이제 되게 마음이 이제 차분히 앉는 게 이제 첫 번째라면 가라앉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음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 희열이 생기면 뭐 그 다음에 경안이 생기고 경안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 나옵니까? 행복해진다.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숨을 알아차리는 그 시간에서 일단 긴장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쉬어지는 거죠. 이게 경안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앉으면서 이제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만족스럽고 행복해지는 이게 바로 행복이 이제 일어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열은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발견했을 때 오는 기쁨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상태를 원하는데 장애가 없는, 번뇌가 없는 상태를 원하는데 그 장애가 없는 상태가 이제 장애를 내려놓다 보면 그 없는 상태를 만났을 때 오는 희열인데 그리고 나서 이거 사라지고 나서 이제 그게 장애가 없는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그냥 그 자체로 이제 마음이 쉬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만족감, 이게 행복인 거죠. 그래서 이걸 비유할 때 희열은 오아시스를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목이 마를 때는 오아시스가 원하는 대상이잖아요. 그걸 만날 때 오는 기쁨이 희열이고 가서 오아시스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거기서는 편안하고 행복해지겠죠. 그죠? 고요하게 가라앉으면서 편안하면서 마음이 만족스럽고 행복해지. 이게 행복한 마음이 되는 거고 마음이 행복하면 딴 거 하고 싶은 마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데 뭐 딴 생각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삼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경안, 그 다음에 경안에서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삼매로 가는 삼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칠각지에서는 그냥 경안 다음에 바로 삼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안이 생기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이 행복한 마음이 삼매에 들게 돼요. 그럼 삼매에 든다는 것은 삼매에 들었다는 것은 이제 장애가 그 삼매에 일시적으로 들어있는 그 순간만은 장애가 없으니까 마음이 균형 잡힌 마음이 되죠. 그죠? 좋아하는 뭐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아주 균형 잡힌, 그러니까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고 보는 그게 바로 평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안과 삼매와 평온은 한 그룹입니다.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삼매가 경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삼매로 이어지고 평온이 되는데 이 또 평온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다시 현상을 우리가 세상 어떤 경계와 접할 때 그 경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지혜가 생기죠. 이 여신지경, 이게 바른 기억이 또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럼 또 이게 택법각지로 이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칠각지를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연관이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서 지금 경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안이 생겨야 그게 마음도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마음을 기반으로 삼매에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경안은 삼매에 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음 상태다. 이 경안이 생겨야 삼매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안이 이제 생기고 삼매에 들 때는 노력하는 방식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장애를 버릴 때,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장애를 버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이 지혜를 써서 이 장애를 내려놓는 건데, 이 경안이 생겼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장애가 놓아진 상태로 편안한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이 상태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냥 딴짓 하지 말고. 이렇게 됐는데 또 뭔가 더 하려고 하면 과유불급인 거예요. 이럴 때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냥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런 막 장애가 있을 때는 페달을 밟고 안 넘어지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가지만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 지나서 이제 평지가 나오고 자전거가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 상태로 잘 그냥 이렇게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조정만 딱 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삼매를 닦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써서 장애를 내려놓을 때의 방식과 그게 어느 정도 놓아졌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할 때의 노력.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보통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노력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게 노력을 안 한다기보다 노력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제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을 했다면, 정진하려고 이제 능동적인 마음이었다면, 이게 이제 경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거기서 딴 거 하지 않고 잘 머물고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장애가 일어날 때는 주로 지혜를 써서 이 장애를 내려놓는 쪽으로 이제 주로 애를 쓰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장애가 좀 놓아져서 마음이 좀 아주 고요해지고 그러면서 좀 행복감, 이 고요해짐으로써 오는 그런 편안함과 행복함이 이제 이어지면은 그때는 그냥 그 상태를 좀 더 머물고 딴짓하지 않고 이 상태로 쭉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노력하다가 또 여기서 마음이 또 이제 흐트러져서 좀 이게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면, 마음이 좀 느슨해지면 다시 또 뭐가 일어나겠어요? 장애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땐 또 이 장애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장애가 내려놔지면 또 다시 삼매 모드로 가서 그 상태로 가고,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균형 잡으면서 수행을 해야 이게 수행이 좀 원활하게 간다. 너무 한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수행이 재미가 없어지고 수행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수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같이 정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반주하겠습니다.